자, 여러분,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되게 많은 노력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책을 읽고 주변에 조언도 듣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모임도 가입을 하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것도 보죠. 블로그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눈이 외부로 향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하기에 이게 꼭 외부로만 향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외에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매매일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도 일기를 쓰죠.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는데, 그런 것처럼 매매일지를 쓰냐 안 쓰냐가 당신의 주식 인생을 10년, 20년이 흐르면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입사하기 전 인턴 하던 시절 2009년 그때부터 2022년간 써왔기 때문에 제 생각, 책에서 읽은 거, 누가 말한 거, 블로그에서 본 거 닥치는 대로 다 정리합니다. 특히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 정리한 게 제가 엑셀로 치면 실제로 이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몇십만 줄이 돼요. 이게 요거를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꼭 보고 싶은 부분만 또 따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했죠. 이게 정리라는 것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갔다.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것도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실력이.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는 한 5분, 요점을 되게 빠르게 정리합니다. 5분에서 길면 10분 이렇게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고,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번에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주식이 반등하고, 중간에 또 2021년 중반부터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우쳤습니까? 사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목표로 하던 수익률보다 사실 훨씬 높게 달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쉽고 실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실수라는 건 사실 내가 사서 실패하는 거, 요것만 기록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자기가 사서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내가 놓친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걸 놓쳤지? 그 타이밍에 왜 그걸 안 보고 있었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놓친다는 게 내가 전혀 잘할 수 없는 영역, 저로서는 뭐 예를 들어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영역에서 몇십 배가 날아갔다, 혹은 코인이나 빅테크나 뭐 이런 버블 주식, 이런 거에서 뭐 몇십 배가 가도 저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서클 오브 컴피턴시, COC, 클래시 오브 클랜 아닙니다. 버핏이 얘기하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내가 잘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그래서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주총회나 강연 같은 데 가서 자기는 매번 실수를 하고 놓치는 것도 있고 실패도 하는데, 그 실패들이 보통 내가 사서 손해보는 거, 요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내가 안 산 거,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산 거 중에 내 영역에 있었는데 안 산 거, 이것들을 철저히 고민을 하고, 내가 이 기간 동안 뭘 실수하고, 저번 달에 뭘 실수했고, 오늘은 뭘 실수했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엔 뭘 실수했는지, 요것들을 고민을 하고 깨우쳐야 발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의 글들을 읽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유명인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나에게 체화가 되지 않아요. 체화가 되려면 글을 쓰고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납득을 하고 자기만의 글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할 때 그냥 뭐 이제 할 말 없지 않냐, 소재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 말 해야지 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제가 스크립트를 정리해서 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주제, 이거 말해야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녹음을 하는 방향성은 제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 그냥 편하게,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녹음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이 준비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정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리를 많이 했고 내 스스로 깨우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고요. 오늘만 해도 제가 이번 장에서 실수한 거 몇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번 장에서 제가 2020년 3월 10며칠이었나요? 20일이었나요? 3월 20일이었나? 하여튼 이때 이제 우리가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우리가 투자를 할 사람은 또 이제 재정비를 해서 했을 텐데, 이게 올라가는 동안 그 당시 유가가 한 20, 30불?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2008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때 놓친 게 뭔가 생각을 하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왜냐? 만약에 돈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유가가 오를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기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 그렇게 해서 2008년에 유가에 베팅하지 못한 게 내 투자 인생의 아쉬운 부분이었다라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2020년에도 이제 해봐야지 라는 결론에 이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유가가 오를 거다, 수요가 늘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반대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전기차 생기고 그 전에 셰일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유가가 안 오른다,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줄었다, 뭐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 이제 그게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이제 유가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바닥에 눌려 있었죠. 근데 제가 유가가 오를 거다에 베팅한 건 오케이인데 문제가 뭐냐? 제가 고른 종목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고른 종목이 뭐였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광밴드를 투자했어요. 성광밴드에 투자했던 이유가 유가가 오르면 캐펙스를 할 텐데, 그게 어쨌든 다운스트림이든 업스트림이든, 뭐 업스트림을 요즘에 안 한다 치더라도 다운스트림 투자를 하든지 어찌됐든 캐펙스를 할 테니까 얘가 돈을 벌겠지. 그러니까 한 쿠션이 더 간 거죠. 유가를 해서 사실 오일 메이저가 있고 그 메이저가 돈을 벌면 캐펙스를 하겠다. 근데 한국에는 오일 메이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위주를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오일 메이저에 대한 제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투자를 할 때도, 외국 투자를 할 때에도 경험을 좀 많이 하고 투자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베트남 투자는 2014년인가 부터 요거는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스타일대로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당연히 제가 공부한 지 뭐 한 2, 3년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중에서는 고를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캐펙스 하는 되게 안일한 자세였죠. 그래서 성공밴드 투자했는데 수익은 났죠. 뭐 한 2배 났나? 문제가 뭐냐? 실제 유가가 오른 오일 메이저, 이거 주가 뭐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그냥 뭐 꼴랑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유가 오른다는 거에 맞춰놓고 왜 내가 이 종목을 성광밴드를 골랐냐. 성광밴드는 그 뒤에 골라도 되는 건데 순서상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되게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놓친 종목 많겠죠. 왜냐면 제가 고른 종목은 5종목인데 제가 하는 투자가 4개에서 5종목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우선순위에 밀려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우선순위에 밀려 떨어졌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내가 검증을 해봤다는 건데, 근데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이클이 이렇게 가는 회사였어. 그래서 과거 피크는 이거고 바텀은 이거니까 대충 요 구간 안에 기업 가치를 산정해가지고 이 회사가, 종목은 얘기 안 하게 38,000원이었어요. 제가 고민할 때. 그래서 34,000원 정도만 되면 이제 좀 진입을 해볼까 했는데 안 짓고 9만원까지 갔죠. 9만원 좀 넘었나요? 근데 그 종목이 실적이 이 사이클이 아니라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봤던 거죠. 이렇게 났습니다, 실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할 게 많아요.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때 매번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과연 고른 이 5개가 정말로 나의 입장에서 최선이었나? 이 고민들을 하다 보면 반성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비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작업이에요. 투자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의 투자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들을 때 하는 말이 그냥 홀딩, 네가 매니아인 종목을 홀딩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게 아니고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그동안 제가 놓친 거를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반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실패, 손절 뭐 이런 걸로 반성할 일은 점점 없어집니다. 수익이 안 나긴 했겠죠. 적게 났겠죠. 근데 더 날 수 있는 거, 그거를 못했다. 그거를 반성해야 내가 1년 수익률로 치면 40% 낼 걸 50% 내고 50% 낼 걸 2배 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남의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블로거나 제가 심지어 저희 유튜브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려면 이제 가이드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향해서 눈이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 내가 과연 정말로 이 성과, 만약 이번에 맞았다고 치죠. 이 성과가 정말 최선이었나? 혹은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된 논리로 투자했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분명 다르게 봤는데 다른 형태로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잘했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요소가 아니었다면 내가 가진 투자관으로 투자 포인트로 이게 올라갈 만한 문제였을까? 내가 잘못했던 건 아닐까? 이런 반성의 연속입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 개선이 되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 좋다 이거예요. 책도 읽고 조언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조언도 많이 스크랩하고 어디 가서 메모로 맨날 적었습니다. 여의도에 나의 스승들이 너무 많아. 왜냐면 그때는 제가 생초보였기 때문에 여의도 어딜 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메모지 들고 다니면서 종이 정리하고 지금도 정리 못한 메모지가 사실 남아있어요. 그때 맨날 갔다 와서 정리하고 했는데 메모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 양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여의도에서 메모를 정리했던 종이 박스들이 보물상자처럼 있는데 그거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할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손을 안 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곳곳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언을 듣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여태까지 성장했을 때 그 8알, 나를 키운 건 8알이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투자 결정 이것들을 반성하고 개선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기보다는 이번 자기 생각을 매번 어떤 논리로 투자하는지 정리해보고 그게 나중에 맞았는지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놓친 거 있으면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그럼 놓친 이유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정말로 내 구간 안에 들어온 종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고민도 해보고 차트도 캡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을 삽입해 가면서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나만이 볼 수 있는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블로그로 정리한 것도 좋은데 문제는 블로그는 남에게 보여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저는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냥 엑셀에다 정리를 하거든요. 블로그 해보라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다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셀에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일기를 쓰듯이 한번 투자 일지를 써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5년, 10년 지나면 정말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